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번에 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결단을 갖다 워크샵을 해야 되거든요. 워크샵은 이건 자기에 대한 결단을 자기가 하는 거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화로 이게 또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마이크로 옛날에 비해서 1년 전 이맘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5천에 가까운 구독자, 굉장히 제 스스로도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죠. 그래서 본사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조언을 듣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나누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저 본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불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좋은 의미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만큼 제가 영향력이 늘어났다는 걸 실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꿈도 틀려지고 결단도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한번 리뷰해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저의 결단을 갖다가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동영상으로도 보시고 책을 보시고 해서 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에 대한 걸 갖다 한번 결단이라는 이 워크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금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결단 시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그럼 결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참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갖다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밥 먹듯이 했던 거기 때문에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해와서 지켰던 거, 그 다음에 결단을 해서 성공 봤던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형성이 됐는가 한번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성격 그대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는 게 많으시면 그동안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끄떡끄떡거리는 게 많으면 여러분들도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험불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결단을 갖다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면밀한 자기 스스로의 고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검증을. 그래서 장점 5,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SWOT 네 가지 분석을 하면 더 입체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저는 가능해요. 저는 SK 다닐 때부터 또 경영학을 공부하는 그때서부터도 수학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인들은 수학 분석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을 갖다가 아주 4개의 창문이 아닌 2개의 창문, 스트롱 포인트와 윅 포인트, 그러니까는 장 5, 단 5, 그러니까 장점 5, 단점 5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아요. 그래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가장 명확한 한 5개 정도만을 갖다가 뽑으면 거의 다 한 90% 이상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장점 5가지를 갖다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것을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저를 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제 장점은 저 어렸을 때서부터도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임했을 때 나름대로 이게 키 큰 사람이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데 저는 좀 A형이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왜 그러지 자꾸만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도 그게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만 캐묻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억눌린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부잣집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커서 그냥 제가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가 또 집안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분석을 나름대로 잘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냥 분석만 하다가 끝나고 맨날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분석은 어떠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분석을 하는 거지 쓸데없이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자꾸만 분석을 하는 거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 어떤 방안을 찾고자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게 아주 습관화돼서 그런지 저는 뭐 SK 있을 때도 그랬고, 네트워크를 23년간 하면서도 그 왜 그러지? 제가 모르면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물어보고 알아내고 그게 좀 석연치 않으면 나름대로 책을 보든 아니면 뭐 미국에 가서 누구한테 그 진짜 그런 분을 만나서 물어보든 그런 용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력이 강하고 그게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가장 밀착적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남한테 설명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기 쉽게 잘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이는 62세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참 영혼 하나가 참 맑다. 그러니까 영혼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저는 영혼은 소중히 여기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혼 자체는 굉장히 순수한 그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렵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다가 누구를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 거가 저는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전번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다른 얘기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전번에 얘기했던 거랑 요번에 얘기한 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또 머리에 두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한 거랑 1년 뒤가 돼도 똑같이 얘기하는 그게 정직한 거를 갖다 기본 모토로 삼아서 그런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이는 많이 먹어도 순수한 영혼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저는 남한테 많이 당하긴 당했지 제가 누구를 괴롭혀 본 적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 당할 사람도 없거니와. 그래서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는 한국 나이 62세인 게 분명한데 다들 한 10살 좀 적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영혼 자체가 순수해서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좀 나이가 먹었는데도 뱃살도 없고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스마트하게 생겼다고 그럴까요? 좀 샤프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끈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또 끈기가 상당히 또 고래 심줄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강남 대치동에서 그 무시무시한 미술학원 1년에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저도 미쳤죠. 근데 그때 우리 딸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망도 하고 또 술 한잔 먹으면 또 이 왼수야 그러고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왼수 같더라고요. 한 2년 동안은 고2, 고3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부는 게 500인데 걔 학원비 그 미술학원비만 1,000만 원이 월에 들어가니 이게 아무리 요즘 돈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지만 1,000만 원이 그게 얼마만한 돈인데 그래서 그땐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왼수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상당히 고마운 게 뭐냐면 그것도 부모니까 그걸 해줘야지 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되겠다 그러고 전 누구 사기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든 뭐로 때우든 머리로 때우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술도 많이 먹고 괴롭기도 많이 괴로웠지만은 그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인내심이라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참는 거지 참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성질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또 나이까지 먹어가니까 어느 분이 또 우리 단톡방에 아자좀 단톡방에 했는데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을 산대요. 근데 늙어서는 자기 못난 맛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늙은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는 제가 저 스스로가 그런 거가 귀에 들어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끈기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끈기가 이제는 웬만한 거 갖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런 성격도 못 되고 한번 했다 하면 그냥 줄기차게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 저력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럴까요? 원래도 그런 끼가 있었는데다가 그럼 저의 장점 중에 하나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끈기 없이 인내심 없이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성공의 인자로서는 굉장히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나쁜 편도 아닌데 그 끈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소 심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거는 듣기는 좀 그때 당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큰 장점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기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게 저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한번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치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하고 친화도 잘 되고, 한번 저하고 믿음을 관계를 갖다 그러면은 아주 끝까지 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제 옛날에 사귀었던 제 친구라든가 후배들 뭐 하더라도 끝까지 제가 아무리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도 항상 제 친동생 같고 이렇게 지내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성과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제 아주 장점 중에 또 한 장점이에요. 지금 장점 부분이니까는 뭐 단점 부분이 아니고 좀 이따 단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을까 그런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 장점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장점 시간에는 뭐 저를 좀 미화했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한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5번째 장점 중에는 저는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절대 긍정이 아니고 초긍정이에요. 태어나기서부터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저를 이렇게 명랑하게 키워주시는, 우리 어머님 자체가 6.25 동란 시대에 정신대 끌려가는 연령이시고 그냥 아주 난세를 겪어오신 분인데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울다가도 에이 기분 전환 딱 하고 그냥 자 지금부터 웃는 거야 그러고 항상 그렇게 명랑하셨던 분이에요. 식식하시고 명랑하신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여자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돈도 많이 부셨고 기부도 그 통 큰 기부도 그냥 이 여장부 웬만한 남자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케어하라고 막 명랑하신 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명랑하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지 초긍정이에요. 그래서 저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절대 긍정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그런 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절대 긍정이고 너무 초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팔랑기다 보니까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보증도 잘 서주고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랑하고 그런데 긍정적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고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을 갖다가 그냥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긍정적이고도 명랑한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거 갖고 저렇게 인상 쓰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화를 한번 낼까 말까 해요. 제가 한번 화나면은 굉장히 화가 난 건데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따라서 그냥 명랑한 승격이라는 게 이게 타고난 거고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가지 장점은 참 한 가지도 갖기 힘든 거를 갖다가 좀 5가지씩이나 가졌네요. 그것도 다 성공으로 가는 성공자들이 공이 얘기하는 그런 그 부분을 저는 그냥 요소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또 얘기하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그럴까 할 정도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단점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석할 때 이건 누구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꿈과 진정한 결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껏 진실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18살 때 고3 때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막 고3병에 이제 막 그다 명문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공부는 좀 한참 잘하다가 잠시 또 한눈판으로 하가 좀 못해갖고 이거는 안 되는데 명문대 아니면 또 성에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술을 그냥 친구들이 좀 먹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저희 집안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술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조금 먹는데 이제 군대 가고 막 이러면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SK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무서운 회사기 때문에 술 먹고 그것도 저 종합상사면인데 다 외국인 만나서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허구한 접대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런 또 직종인데다가 술 먹고 실수했다 하면 큰일 나죠. 비즈니스 하는데
그거는 뭐 회사의 이익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냥 이 모가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주사가 원래 끼도 있는 데다가 주사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폭력적인 저는 그런 건 없고요. 제 주사는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아주 상대가 지겨울 정도까지 그냥 제가 거의 떡이 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주사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술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말은 안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체력은 약해지면서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횟수가 더 줄어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저의 엄연한 주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 문제가 저한테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또 단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술로 인한 약속 불이행. 평상시에는 약속 잘 지킵니다. 특히 네트워크는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이건데 그 상대방은, 제가 초대한 상대방은 어겨도 저는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초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데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은 몸도 이제 나이가 40 넘고 50 넘어서 이제 40 넘어서 제가 네트워크를 아메이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때문에 술을 먹으면 숙취가 있어갖고 약속을 좀 이행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 불이행이라는 건 하나의 행위일 뿐이고 그걸로 따른다는 게 술로 인한 불성실로 이렇게 남한테도 투영되지만 저 스스로가 야 이건 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 성실치 못한 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건달식으로 하는 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드 긁게끔 해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술로 인한 약속 불이행 또 그로 인한 불성실감이 든다는 게 굉장히 저 자신도 불안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술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술로 인한 또 그게 뭐냐면 인맥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잘해놓고 술 먹고 한번 그렇게 그냥 술 한 번 잘못 먹고 그냥 먹고 그날 뭔가를 보여주면은 그냥 100번 10번 잘한 거 그냥 한 번에 다 날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제가 주최자가 돼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피해보신 분도 저 때문에 그냥 술 사역하느라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유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왜 또 그 거를 보여줬을까. 보이지 않아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만들어 놓은 인맥 나름대로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사귀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잘했는데 그 술 한 방에 날린 사람들만 해도 한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고치기 힘든 거죠. 이게 술도 중독성이 강해갖고 이렇게 먹다 보면 더 먹게 탐닉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 5개 중에 3개가 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이런 네트워크 일을 하거나 무슨 모든 이 사람이 사는 일 자체가 전부 다 이런 관계성 비즈니스인데 또 저는 인문계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공장에서 뭐 이렇게 탁탁 뭐 부속을 만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다 사람 만나서 하는 건데 술이라는 핸디캡이 주체를 못하는 그 술이라는 그 핸디캡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그동안에 했던 거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무지 많았어요. 돈을 날리는 건 오히려 그냥 에이 그때만 좀 그러면 되는데 사람을 날려버리는 거는 그러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를 갖다가 알게 모르게 다 이래저래 떠나간 거죠. 그래서 주로 옛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아직도 술 해? 아직도 그렇게 술 많이 해? 또 그런 거나 또 딴 쪽에서 이렇게 딴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허민정 그 양반 사람 참 스마트하고 착하고 순수하지 사람 참 좋지. 또 허씨들이 또 그렇게 다 독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착하고 좋다는 얘기는 듣는데 그런데 참 그 양반 참 술은 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저는 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저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게 또 술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 집안 내적으로 개성 사람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개성분들이라서 그런지 본인들은 굉장히 신용
잘 지키고 굉장히 그런데 그 한국의 유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기네들은 그럴 줄 모르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집안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기 때서부터 그래서인지 상당히 좀 이기적인 사고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와 나의 가족,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요것만 보지 뭐 또 딴 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배려심이라는 게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그다음 5번째 그 단점은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게 앞서기 때문에 남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1, 2%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일이 또 잘 나갈 때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인생이란 게 어떻게 잘 나가기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슬럼프에 빠져서 한 10년을 허우적거린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안 돌아갈 때 생각해보니까 나의 단점은 모직으로 자꾸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 1, 2% 부족한 배려심이 나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잃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자각까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그냥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만 고쳤다 그러면 좀 뭐 어떤 도구로 쓰더라도 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하려고 노력은 안 해서 그렇고 그게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그냥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이게 또 5년 전하고 10년 전에 했던 장점 5하고 단점 5가 또 틀려요. 지금의 제 시점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이 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누구나 다 똑같대요. 3C 그거 하면 성공을 간다 이거죠. 석세스로 가는 길은 이렇게 뭐 성공의 8단계 시스템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크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TV 프로그램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서민갑부 그래갖고 자기가 한번 선택한 일에 대해서 원래 안 하던 일을 갖다가 하려니까 그래갖고 비록 그냥 꽈배기 하나 만드는 밀가루 반죽서부터 해갖고 뭐 하는 거를 자기가 얼마든 그걸 한번 그냥 선택했다.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이거 하나 가지고 끝장을 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그 원래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 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집념을 가지고 변화를 얼마만큼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변화를 갖다 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변화를 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3C예요. 선택을 했으면 변화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하네. 그러면 또 그때 실패했을 때 그게 뭐였지? 그거 갖고 다 처음인갑부가 되고 그러신 분들 다 그걸 보면은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살고 하는 인생, 그래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건 항상 성공이라는 막연한 어떤 그 글자 두 개는 항상 제 머릿속에서 뇌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있는데 잘 안 됐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기서 3C 중에서 중간에 있는 체인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애터미에서도 전 시스템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변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좀 이기적인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려심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성격에 있는 사람 거기다 또 술까지 먹으니까 또 자기 연민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이 다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님도 너무 그냥 뭐 옛날 어르신데다가 그냥 어머님 살아오셨던 얘기만 너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여자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애해 많은 집안에 그냥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 또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저희처럼 자유롭게 자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사람은 또 너무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꾸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어요. 야, 넌 그게 틀렸잖아.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모든 걸 억제하려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제 논리대로 이렇게 자꾸만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남이라는 게 뭐
지킬 가는 사람 뭐 변화시키려고 하면 귀샤대기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가장 근접돼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러고 우리 집 강아지도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뭐 바깥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밥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건지 걔도 다 이렇게 감정이 있더라고요. 걔는 키워보니까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덜 하니까는 제가 제일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도 안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단5를 내가 명확히 누구보다도 그냥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냥 까놓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그것도 어느 또 책을 보니까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지 말고 당신부터 바꿔야 된다.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세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래, 또 천주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또 우리 천주교 재단이라 내 탓이오 그거 아닙니까? 그래, 내 탓인데 항상 나는 남 탓만 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바뀌어보자 그러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뀌니까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